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평경자입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조금씩 주어도 된다, 이 주장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그럼 그 주장에 뒷받침될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장에 대한 스탠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나스닥 증시는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한 4일치가 하락을 한 거고, 큰 음봉 하나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때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최근자 하락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빴어요. 나쁘게 나왔고,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몇 %로 전환됐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진했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가져갔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 열어두는 측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고용지표 측면에서도 지금의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의 결과치는 나스닥이 하락입니다.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증시 하락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좀 잘 따라가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게 약간은 좀 정배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봉을 보면요, 제가 확대를 해드렸는데 나스닥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가져갔어요. 즉, 나스닥이 하락하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버텼다라는 걸 결과로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지지, 이 매물대 지지는 조금은 강력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매물대 지지가 강력한 걸 체크한 셈이 된다라고 저는 적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장이 횡보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강력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음봉이 크게 기록되는 장은 있어도 그건 그냥 상승분을 말아내린 것뿐, 저가를 크게 내린다거나 그런 하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안 내려갈 차트도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 현재 상황이 지금 나스닥 내려가고 좀 하락 원인이 제공되는데도 비트코인은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원인들로만 결과치를 보더라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는 기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의 현재 반감기 기간은 일단 반감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빨간색부터 시작되고 무지개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진행이 되죠. 현재 보라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경우에는 200일 이하 이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 1400일 이상이 되는 일정에서 이제 남은 건 단 한 칸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빨간색부터 초록색 이 구간까지는요, 강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이 뒤집히는, 제가 이때 연록색, 청록색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청록색부터는 이제 약세장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보라색이다 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4년 전에, 또 4년 2번 곱하면 8년 전에 그 케이스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18년도, 20년도 4년 전에 있었던 보라색 장, 코로나 때문에 한번 하락은 했죠. 14, 16년도 장은 이 보라색 부근에서 큰 하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승분을 다시 말아서 내리는 그런 차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공통점을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파랑부터 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장은 굉장히 지루한 구간인 건 맞아요.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찝어드리는 구간이 큰 가격 변동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저점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구간은 대체로 이 정도로 한 반년이 지나갔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 반년 이상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지루한 구간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코로나를 좀 제외하고 보는데 약간 이슈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보라색부터 파란색의 장은 지루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이 구간은 지루한 구간인 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한 약세 구간으로서 하락은 존재한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락이 펼쳐졌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장이 되거나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7,000에서 6,000까지 내려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15%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하락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가는 크게 건들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8년도와 20년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저가를 크게 건들지 않는 장이 진행되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19년도에는 한 번 제가 존재한다 라고 예외를 좀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좀 다른 점들도 적어놨습니다. 우선 19년도 차트, 4년 전, 5년 전의 장에서는 코로나가 반영돼서 19년도 하락장이 표현됐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제가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 두 차트 중에 지금 차트가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매매 플랜이 굉장히 달라짐. 즉, 예를 들어서 8년 전을 보고 참고를 하느냐, 아니면 4년 전을 보고 참고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매매 플랜은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패턴을 찾고
뭔가 차트의 유사성을 찾아서 그것에 대입해서 그것을 현재 차트와 대입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자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최근자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에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재정 정책이나 그런 이슈도 있었고 여러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봐서 18년도 차트는 그냥 일직선으로 이어서 보거나 아니면 14, 16년도 차트를 보는 게 낫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8년 전 차트를 참고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 차트를 참고하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그 고점으로부터 하락 구간을 겪고 다시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구간을 끝나고 시작되는 게 이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 그렇기 때문에 저가를 체크하실 때는 고점으로부터 한 40에서 50% 내려온 구간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상승분, 전체 상승분의 618 구간을 체크해서 매수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618 구간을 체크하는 건 너무나 정석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반대로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있는 8년 전 차트를 참고를 해보면 저가를 절대 건들지 않는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차트가 끝나고 나오는 게 이런 차트예요. 사실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보면요. 저가를 내리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저가를 내린다거나 이런 구간이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저가를 내리지 않는 장이 표출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현재가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줄 때마다 매수를 챙겨야 된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 의견은 이번 쪽으로 보고 있어요. 8년 전처럼 15, 16, 17년도처럼 저가를 안 내리고 올라갈 테니까 현재가로 매수하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언제나 그냥 천천히 주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장은 굉장히 지루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고 큰 변동성이 없더라도 그 반대 상황과 대비되는 하락이 온 다음에 큰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 짧게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한 1, 2만 명 정도가 저랑 같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텐데 현재장은 정말 약세장입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도 잡코 위주 또는 약간 테마 위주로 좀 이루어지면서 펌핑 앤 덤프만 나오고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약세 구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구간을 장투로서는 거의 최상의 구간이다. 최적의 구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상보다는 최적이 맞겠네요. 고로 포기하지 말아달라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이 말을 거의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할 줄 몰랐네요. 그냥 꾸준하게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락 기간이 상승 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락 구간을 보면요. 거의 반년 정도 남았어요. 딱 반년 정도가 남았고 상승 구간은 거의 1년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를 보더라도 그렇고 4, 5년 전을 봐도 그렇고 그보다 더 과거를 봐도 그러합니다. 하락 구간은 짧을 것이고 상승 구간은 2배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반년 버티면요. 1년 상승을 준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몇몇 분들이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계좌에서 더 이상 마이너스를 보면 안 된다. 지금 마이너스 8, 90% 보다가 60% 전환됐다. 여기서 다시 70% 또는 현금화를 했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20%, 30%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상태로 줍지를 못한다면요. 상승장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년도 3월 이 코로나가 터졌고 그때 이후 엔비디아 차트는 $100 미만에서 거의 $300 이상,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 이 상승분을 거의 다 잠식시켰습니다. 그럼 이때 이 차트가 그려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망했다. 줍는 사람이 바보다. 봐라.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하락하지 않느냐. 추세선 있고 여기서 이제 추세선 유지하면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결과치를 놓고 보니까 신고점을 갱신했어요. 신고가를 밟았어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왜 안 주었냐? 라는 말이 나오기보다 이게 한 파동이 더 남은 게 아니라 여기서 C에서 끝난 거구나. 또는 아예 그냥 잠수를 타버리거나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아마 두 가지였을 텐데 내려간다고 판 사람하고 내려가더라도 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려가도 산 사람은 여기에서 주었어도 또는 여기에서 주었어도 좀 기간적으로 좀 고통을 받았을 뿐 모두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그리고 미국 주식보다 못한 게 현재 비트코인입니다. 위험자산이면은 상승장 때 더 상승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비트코인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놈은 약세장일 때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남들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그 상승 여건만 갖춘다면요, 저는 비트코인은 예전처럼 좋은 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지금 가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주어도, 그냥 어느 가격에서라도 주어도 솔직히 말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20% 깎인다고 못 주시는 분들은 그냥 내려갔을 때 주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라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주워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 상승장 때 비중을 좀 많이 채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올라가는 장에서 제가 비트코인 비중이 하나도 없었다면은 저는 못 샀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장에서 저는 비트코인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주워다가 4월 말 그때쯤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아마 반복될 겁니다. 차라리 비중이 없는 것보다 조금은 있는 게 일반인이라면 줍기 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 좋은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이면 8월 달쯤이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고정 댓글에는 넉넉방이 소개가 됩니다. 웰시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